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뉴스데스크 충북 전해드리겠습니다. AI 바이오 영재학교가 지역인재 할당도 없이 위치만 충북이 될 것이란 우려 속에 정부가 건축비의 절반을 충북에 요구해 논란입니다. 충청북도의 반발 속에 학교 설립 절차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2027년 개교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에 포함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오송 AI 바이오 영재학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이어 설계비까지 확보하면서 날개를 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영재학교 유치 전에 뒤늦게 뛰어든 충남이 파격 조건을 내걸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당초 50억 원 상당의 부지만 제공하기로 한 충북과 달리 부지에 더해 건축비와 연간 운영비의 절반 부담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한 겁니다. 기재부는 이때부터 충북에도 건축비와 연간 운영비의 절반을 추가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축비만 241억 원에 매년 40억 원의 운영비, 여기에 땅값까지 합하면 무려 331억 원으로 국립학교를 짓는데 정부보다 돈을 더 쓰게 되는 겁니다. 국립영재고는 원래 100% 다 국가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운영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일부 양보는 할 수 있지만 50% 이상을 부담한다는 거는 그건 사업의 본질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충청북도는 충북교육청 청주시와 함께 건축비 중 최대 30%만 추가 분담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땅값까지 약 200억 원 정도로 정부 요구안보다 130억 원 이상 적습니다. 충청북도는 다른 지역에 추진 중인 영재학교와 달리 오송은 인재 육성에 대한 절박함을 지역이 먼저 호소해 유일하게 예타 면제까지 이뤄냈고 이미 2027년 개교와 2026년 상반기 입학 전형 발표가 예정돼 있어 정부가 물러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도민이 이 영재고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2027년 그때 개교가 될 수 있게 이 시한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단순히 그 예산의 규모만으로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더 강조해서 그런 면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분담 협의가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지난 4월 진행하려던 설계 공모는 수개월째 시작도 못하고 멈춰 있는 상태. 올해 안에 설계를 끝내고 내년 상반기 착공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도청하고 기재부가 분담 비율 때문에 지금 조율 중에 있고요. 그게 풀려야지만이 저희가 이제 설계라든지 다음 추진을 좀 하는데 거기에 많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원을 약속하긴 했는데 동시다발적인 전국 영재학교 추진에 재정 부담을 느끼는 정부가 얼마나 물러설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북대병원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끝내고 정상 진료에 들어갑니다. 충북대병원은 교수들이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일주일 휴진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정상 진료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부터 매주 금요일 실시했던 자율 휴진도 끝내기로 했습니다. 교수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외래 휴진율은 40% 안팎으로 수술도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여름철 더 많이 이용하는 부탄캔, 특히 보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뜨거운 차량 내부나 화기 주변에 보관했다가 자칫 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얼마나 위험한지 허지 기자가 실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휴대용 부탄캔이 포탄처럼 날아다니며 연쇄 폭발을 일으킵니다. 지난 5월 부산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차량 10대가 불에 타거나 파손됐습니다. 1톤 가까이 쌓아놓은 부탄캔 주위에 담배꽁초를 던졌다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폭염엔 부탄캔 보관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SUV 차량 트렁크와 비슷한 조건에서 부탄캔의 온도와 내부 압력을 측정했더니 실험 시작 10분 후 부탄캔의 내부 온도가 35도까지 상승했고 28분 뒤에 4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내부 압력도 가스버너의 압력 차단 장치가 작동하는 0.5메가파스칼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온도가 올라 더 압력이 오를 경우 용기가 변형되며 가스 누출이 일어나는데 이 상태에서 폭발을 유도했더니 화염 발생 범위가 반경 1.5m로 매우 위험했습니다.
또 부탄캔을 숯불 같은 화기 주변에 방치했더니 3분 50초 만에 용기가 변형됐고 30초 뒤엔 폭발했습니다. 부산 사고와 같이 마치 포탄처럼 파편이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부탄캔의 경우 폭발하면 그 파편이 30-40m까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위력이 배가 됩니다.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선 쓰다 남은 부탄캔의 경우 반드시 가스버너 등 연소기에서 빼내 마개를 막은 상태에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연소기에 이렇게 장착된 상태로 보관을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게 이동식 부탄 연소기에는 우리 일반에서 가정에서 쓰는 가스레인지나 뭐 그런 것처럼 소안전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점화 밸브가 열렸을 때 가스가 누출될 수도 있고 2023년 이전 생산한 부탄캔의 경우 파열 안전 장치가 없는 만큼 사용 기한이 3년 이상 지났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5년간 부탄캔 관련 사고는 89건으로 전체 가스 사고의 20%를 차지했고 93명이 다치고 이 가운데 4명이 사망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주시의회 여당 의원들이 자녀의 성범죄 재판 사실을 알고도 의장 후보를 선출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진실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박혜수 충주시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자신이 직접 당에 알리기도 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나구 충주시의장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당 관계자가 성폭행 기소권은 덮고 가자고 말한 사실이 있다며 박 의원을 거들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나구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자녀의 기소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영동에서 열리는 세계국악 엑스포가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영동 세계국악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기획과 마케팅, 운영 전시 등 33명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프로그램 구상에 착수했습니다. 위원장에는 다양한 국제 행사를 치른 이문희 충청대 교수가, 부위원장은 국악 분야 전문가인 강호중 추계예술대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30개국에서 100만 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는 세계 최초의 국악 엑스포로 내년 9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 열립니다. 청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향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심사를 통해 청주시를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 국내 추천도시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내년 상반기 유네스코 본부에서 가입을 위한 최종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도시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문화 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간 협력을 장려하는 국제 협의체입니다. 옥천에서 60대 낚시객이 강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옥천 소방서는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옥천군 동이면 금강에서 사람이 강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1시간여 만에 100m 떨어진 지점에서 숨져 있던 65살 남성을 인양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낚시를 하려고 혼자 고무보트에 탑승했다가 물에 빠졌다는 일행 2명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충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